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4파전 혹은 뭐 3파전 양상 같은 4파전 뭐 여러가지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1강 2중 1약 혹은 1강 3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1강 3약.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도 여론조사에 따라서는요 제법 지지율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 10% 가까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과 큰 차이 안 나는 지지율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1약으로 구분하기도 애매하죠. 1약이 되려면 혼자 5% 이하로 그냥 축 쳐져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1강, 그리고 2중 1약보다는 1강 3약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이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뭐 조사에 따라서는 15% 나오는 것도 있지만 10% 나와요. 10% 뭐 12% 뭐 이런 수준이라 너무도 지금 한동훈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 사람 다 합쳐도 한동훈에게 못 미치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당심은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누리PD가 볼 때는요, 당심하고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당심은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이 당원들은요,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은 일일이 자기 계좌에서 조금씩 이렇게 당비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 고관심 고관여층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공학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고, 그래서 소위 이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누구냐, 이걸 아마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당심에서는 이 여론 지지층 그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가 한동훈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문재인으로 다들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용산과 상당히 이렇게 맞서는 존재로서 추미애와 대결하고 조국을 잡아놓고 뭐 이러는 분위기로 읽히면서 일약 보수의 그냥 아이콘이 됐었죠. 그 윤석열이 국회에서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글쎄요.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지금 사람에 충성합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지금 현재 이 구도상도 그렇고요. 선거 전략 자체가요. 나머지 3위는 오로지 1위 공격입니다. 나경원은 요즘 조금 뜸한데 다소 이제 이쪽 저쪽 양쪽을 다 때리는 시기이긴 한데요. 강도는 조금 약하지만 원희룡, 윤상현 두 사람은 오로지 한동훈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것, 한동훈에 대한 네거티브 외에는 달리 내세울 만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표가 안 가는데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캠프가 지금 깝깝한 상황이죠. 답답하다라는 거죠. 여론도 지금 몰리지 않고 주변에 사람도 꼬이지 않는다 그래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노골적으로 원희룡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즌. 왜냐하면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깨보기 전에 알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통상 그 과거 역대 이제 당대표 이제 선거라든가 지난번 김기현 대표가 될 때 그때를 보면요. 용산의 그 막강한 파워, 용산의 어떤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참 중요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버렸지. 이제 그래서 용산과 이 당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실제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지금 1등이고, 뭐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른 마음이 원희룡이나 뭐 누구에게 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과거 친윤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 눈치 살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 만일에 당대표가 되면은, 어쨌거나 차기 권력에 이제 가까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보수 안에서 더더욱 한동훈 쪽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죠. 원래 차기 주자 중심으로 세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기 때문에 그렇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으면 용산이 막강한 힘을 아직도 갖고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버렸고 이미 대표로 끝나버렸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 희망을 찾아가지고 구심점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못 막습니다.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그 흐름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자살, 자멸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어떤 유연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 분석이 많습니다. 누리 PD는 일찍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라고 그래야지 이게 결론이 난다라고 다수 민심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라. 지금은 용산보다도 다수 민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걸 용산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용산도 살리는 길이라니까 그게. 지금 용산에 민심이 쏠리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그게 안 될 겁니다. 지금 20%대를 탈출 못했어요. 한두 개 여론조사에서는 30% 초반 나온 게 있었지만 중요한 MBS 갤럽 등에서는 여전히 20%대. 뭐 이런 식이면 새로운 어떤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심점을 세워가지고 여론 대결에서 저쪽 민주당 저 야권 연합에게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간판 스타, 그 대장, 그걸 이제 진두지휘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이번 이 당대표 경선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말이죠. 그 인물이 나경원이면 나경원에게 한 표를 주세요. 윤상현이면 윤상현에게, 원희룡이면 원희룡에게 주시라고요. 충분히 이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슈 파이팅을 그들을 잠재울 정도로 그들을 코너로 몰아붙일 정도의 이슈 파이팅 능력이 이 세 분에게 누군가에게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한동훈 같은 이런 스타일이라야 먹힌다. 이런 스타일이라야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이라야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스타일이라야 10대부터 40대 이 젊은 층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동훈 보고 자꾸 배신자라 그러고요. 좌파라 그러고 친중이라 그러고 뭔가 이런 어떤 마타도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누리 PD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잡다하게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볼 것은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전부 유튜브 안에서만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유튜브 안에서. 소위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로 털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다. 털튜브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진행하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털튜브라고 합니다. 그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털튜브예요. 예전에는 털리라고 불렀죠. 주로 이제 이 낮은 연령대 이제 친구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올드한 사고방식 그걸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어떤 선택 이런 것도 상당히 그냥 거부감 많이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털딱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죠. 근데 그 용어가 요즘은 털튜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털튜브가 바로 털딱이에요. 근데 그런 주장을 듣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세뇌당한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막 한동훈을 막 이렇게 좌파다 이렇게 몰아치는 사람들, 뭐 친중이다 몰아치는 사람들, 그 주변의 인사들이 좌파와 친중이 그냥 덜덜하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등뒤에 칼을 꽂았다, 배신했다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것을 말이죠,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유튜버 주장이나 그런 근거 없는 카드라를 갖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일단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려면 1차, 2차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1차 조건은 제도권 주요 뉴스가 주요 언론기관이 조선동 같은 이런 데 말이죠. KBS, MBC 같은 이런 데서 그 뉴스를 내야 됩니다. 아직 그 어떤 제도권 미디어가 그걸 보도도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찌라시 수준에서만 지금 보도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버 일각에서 이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그동안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데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직 정식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사실관계를 극단적으로 과장했거나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거 전부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대상일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냥 덜컥 믿어가지고 한동훈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도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남로당 출신이지만 그런 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한 손에 총칼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이 나라를 그냥 선진 강대국의 기초를 다 닦아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말이죠. 그 비교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지만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도 과장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일단은요, 그걸 신뢰할 수 없는 지금 목소리들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중동만큼 신뢰도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일방적인 주장. 근데 그 주장에는 극단적인 왜곡 과장 선동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등에 칼 꽂았다라는 그런 식의 배신자 프레임도요,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고, 이거는 예전부터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런 말 했어요.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그랬어요. 국민.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이제 그렇게 다른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진짜 외기가 어쩌면 이 한동훈일 줄도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그 가장 큰 힘이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문재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로 다 알았잖아요. 전부. 그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하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에게는 그 기질, 그 기백, 그 정신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진짜 사람에 충성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개파라든가 개보 이런 것을 만들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저절로 한동훈 개가 만들어질지언정 본인은 그것을 만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친소 관계로 사적 어떤 이해 관계로 뭔가 붕당을 조성하고요. 그걸로 그냥 정치를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한동훈에 대한 그 마타도 그 네거티브를 믿지도 않지만 정말 가짜않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제가 다 봤습니다. 뭐 주장 전체를 꼼꼼하게 다 봤는데 근거 정말 없습니다. 그거 갖고요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은 원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비꼬는 말로 팔랑기라 그러는데요. 바람 불면 팔랑팔랑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주장은 일단 그걸 검증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제도권 메이저 미디어에서 나왔느냐. 더 확실한 것은 이제 국가 유력기관에서 그것을 검증해 줬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안에서는 여기 책임지지 않는 여기 목소리입니다. 여기는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한동훈은 이렇다 저렇다 좌파다 뭐 친중이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진짜 그런가를. 아마 이상하다.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게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나도 선동당했나를 한번 생각하시라니까요. 자, 배신의 정치의 프레임 씌우기, 어대한 무너뜨릴 노림수. 세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요. 오로지 이제 1등 때리기 외에는 할 게 없다. 배신의 정치는 성공 못한다. 운이령. 전륜이 된 배신의 정치. 뭐 이제는 반윤이 아니고 전륜이다. 윤과는 완전히 끊겼다. 이런 이야기죠. 사심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 전부 배신 그러는데요. 그럽니다. 뭐 저기 이준석도 그랬고 저 누굽니까? 변희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들어봤는데 사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게 없대. 뭘 배신했느냐. 식사하지 않았는데 한 번 거절했다고 그게 배신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밖에 여러 이제 사안을 보더라도 김경률 그 것만 하더라도 그런 걸 보고 배신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건 달리 해석해야 되죠. 그 총선 국민에서 그 사안에서 당시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김경률에게 경고를 하면서 만일에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을 했다 그러면요. 소위 이제 털튜브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한동훈 최고다라고. 근데 그만큼 표가 나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진짜 백석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었고 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나는 우파다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외로. 저쪽에도 좌파도 안 많습니다. 갈수록 우파 좌파가 좁아지고 있다니까요. 이건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개인주의가 조금 이렇게 팽배한 것도 있지만 탈이념화된 세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10대부터 뭐 한 40대 초반까지는 여기 탈이념이에요. 전부. 우파 좌파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 세대들은요, 진보라는 단어에도 거부감을 갖는,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에도 거부감을 갖더라고. 진보, 자유, 우파, 좌파 이 전부 맞지 않아요. 오직 이제 그들이 이제 허용하는 단어는 보수, 보수입니다. 보수. 누가 진짜 보수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저쪽이 진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다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나올 판입니다. 이런 식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말하고 있는 게 진짜 보수 2.0의 시대를 한동훈이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보수 1.0 낡은 그 프레임, 낡은 틀 있습니다. 이걸 다 이제 그동안 많은 어떤 업적도 있고 뭐 공적도 있죠. 한강의 기적도 만들었고요. 선진국을 또 만들었죠. 자, 그 보수 1.0의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마지막으로 사실 막을 내렸죠. 더 이상의 이제 보수의 맥은 이제 끊겼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맥을 세운다. 그게 이제 보수 2.0 뉴보수입니다. 그걸 이제 한동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배신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바로 한동훈의 정치는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라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발전과 국민, 오직 자신이 생각할 것은 이 두 가지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라는 말은 한동훈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그것은 바로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도 10번도 더 들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한동훈입니다. 자, 권일용 후보는 장점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정말 잃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네거티브를 할 줄 몰랐고 가는 곳마다 너무 썰렁하대요. 인요한 여기 의원이 여기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현재 원희룡과 이게 원래 관계가 좋았죠. 예전부터도 좋았는데 지금 현재 원희룡과 손을 잡았고 그동안 당의 주류를 대표하는 친윤의 후보들로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원희룡뿐 아니고 이 인요한은 말이죠. 한동훈과도 관계가 좋아요. 이 사람은 중립적 인물이죠. 다소 좌파적 그런 코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뿐 아니고요. 최고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확고한 어떤 우파 이념을 갖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김민전 의원도 사실 그렇게 우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정선거 이슈를 주장했던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거기도 중도 보수에 가깝고요. 중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김민전 의원을 중도로 분류합니다. 자, 이제 야구로 치면 1회 초다. 구도는 반드시 요동치고 당정 관계의 분열, 그리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원희룡은 사실 이번에 출마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갑툭튀가 된 그 배경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이 결과 여하에 따라서 원희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글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치적 어떤 승부수 치고는 너무도 좀 괴이한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판의 그 어떤 경쟁 속에서 원희룡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각인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네거티브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글쎄 원희룡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 거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권고드립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세요. 한동훈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요. 그게 1위들은 보통 네거티브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1위는 네거티브 할 이유가 없죠.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뒤처지는 쪽에서 네거티브를 하는데, 그런데 원희룡은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여론 지지층들 그리고 당심이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벌써 대세를 잃고 있고요. 그 흐름에 몸을 얹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걸 뒤집으려고 역전시키려고 하면은 역부족입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 될 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때는 용산의 힘이 미칠 때지만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버렸잖아요. 남아있는 용산의 힘이 뭐 반감이 된 게 아니고 거의 뭐 반의 반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일부 이제 장관 자리 노리는 사람들, 나라에 이제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순수하게 개개인의 생각만 이렇게 딱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고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될 때가 100이라면 지금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용산의 영향력이.
때문에 지금 과도한 조직 선거에 의존하는 저런 것으로는 현 시대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원희룡이 저걸 잘할 텐데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높은 지지율 때문에 거대한 벽 때문에 멘붕이 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 판단력이 죽었다. 마비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원희룡은 이모저모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보수의 이제 큰 제목이긴 한데 요즘 뭐 이러다 보니까 과거 원희룡이 걸어왔던 길 다 드러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 예전에 뭐 탄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선제적으로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원희룡이고 다 나와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쫙 다 나와 있어요. 윤석열은 내가 잡는다. 저 따위는 내가 그냥 박살내준다. 이런 분위기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소환되는 겁니다. 친중 행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훈 캠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걸 알아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2030들이 그걸 찾아와서 원희룡 봐라 말이야. 너는 이런 인간인데 네가 누구를 욕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네거티브는 원희룡 스스로를 자살골에 유도하는 것이다. 스스로 호구에 갇히는 그런 어떤 못난 짓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원희룡이 갖는 장점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은 어떤 비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즘 와서 가끔씩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예전에 했더라고요. 하고 뭐 등등 하지만 과거에 했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 이렇게 상환할 수가 없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뭔가 말만 한마디 하면 무조건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박제가 딱 되어 있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면요 그대로 들통이 납니다. 자, 한동훈은요 과거 했던 말을 지금하고 다시 이렇게 비교해봐도 모순되는 게 없어요. 아직 정치 이제 경력이 짧은 탓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배신의 정치 프레임 씌우기, 어대한 무너뜨릴 노림수. 지금 좌파 이런 말은 사실 잘 안 먹히고요. 친중 이런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먹히는 게 그나마 이 배신의 정치다 이거 같은데 이거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태풍도 아니에요. 찻잔 속의 아우성입니다. 그냥.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